라이겔루스는 이름도 좀 어려운데, 라이겔루스는 저희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셨고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학자이십니다. 왠지 교육학 이론들을 만드신 학자들은 다 돌아가셨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이겔루스는 가네의 수업 사태 이론이 구체적인 방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학습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고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전략들 중에서 핵심은 조직 전략입니다. 조직 전략은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으로 나뉘는데, 미시 전략은 개념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거시 전략은 어떻게 개념 이해를 정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거시 전략인 정교화 이론은 정말 기발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전략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겔루스는 학습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미시적 전략을 통해 학습자가 개념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과 라이겔루스의 미시적 조직 전략을 대학 입시 전에 이해하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최고의 성적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꼭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보시는 모든 시험에서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학습에서 개념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럼 우선 개념이라는 단어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념은 우리가 하는 말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알아들으시죠? 제가 말하는 말들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단어들은 독립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들은 다른 개념들과 서로 구별되고 유일한 뜻이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어로 된 신문이나 책을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신문이나 책에 쓰여 있는 텍스트 정보들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의 기억에 전혀 없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개념은 지식의 일반적인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차원적인 개념도 있고 고차원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 개념을 다른 개념과 구별하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유일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사각형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내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렇게 모든 개념은 자신만을 설명하는 정의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개념들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은 정의에 따라 삼각형이란 도형과 구별이 되고 원이랑도 구별됩니다. 라이겔루스는 이런 개념에 대한 학습이 획득, 적용, 이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순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엔 그 개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개념이 여러분이 이전에 학습했었던 개념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거나 이질적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컴퓨터를 공부하지 않으셔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프로그래밍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한다고 했을 경우 여러분은 그 개념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분야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학습을 할 때에는 개념을 획득하는 정도로만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곤충에 대해 처음 학습한다고 가정해보면 처음엔 곤충의 정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곤충의 정의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곤충은 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6개의 다리가 있는 무척추 동물을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곤충이라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곤충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양한 곤충들의 예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미도 보여주고 딱정벌레도 보여주고 나비나 무당벌레 등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보면서 전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영어로 전형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이 개념에 해당하는 전형이 일반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아, 대충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개념이 그런 거구나 하고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개념 획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학습활동은 이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개념에 해당하는 예들을 살펴봤는데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거미를 보여주고 이것이 곤충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거미도 곤충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 거미가 곤충이 아니었어? 하고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곤충들과 거미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거미는 곤충과 비슷하게 생겼을 뿐 곤충이 아니에요. 거미는 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리가 8개예요. 따라서 거미는 곤충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님을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곤충이라는 정의에 어떤 예들이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것을 변별이라고 하고요. 이 변별 과정은 개념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학습 활동입니다. 비슷한 예로 고래가 바다에 살지만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것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별 과정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예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그 개념에 속하는 것인지 속하지 않는 것인지를 변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개념 이해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화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학습을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개념 학습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전에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서도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을 하라고 제가 권장해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학습하실 때엔 개념 학습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라이겔루스 이론에 따르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좀 더 이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개념의 정의에 해당하는 언어 정보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정보를 인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 개념의 정의에 대해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제가 라이겔루스의 조직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조직 전략은 학습 내용을 미시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 설계 전략입니다. 하고 그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
학습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공부했더라면 전 최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개념 이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떤 개념에 대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친구들은 정확히 그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해당하는 예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예들 또한 구별할 수 있어요.